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원, 200원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 연시에 뭐 이렇게 뭐 회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차분합니다.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저도 가볍게 지금 우동 한 그릇 하고 오는 길인데, 그만큼 우리가 이제 좀 질서정연하게 차분하게 이제,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민주주의가 그만큼 정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12.3 계엄이 작년에 있었고, 군대가 출동을 해서 국회를 장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이제 일으켰는데, 그 다음날 그 미국의 그 전직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한국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 그거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고 정치 성향을 떠나서 이 계엄을 함부로 선포하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최후의 순간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뭐 정치적 도박의 의미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명백히 해준 거에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막히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 12.12라든지 5.16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성공했던 쿠데타들의 이면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조금 주제를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에는 평안북도 평주 의주 그쪽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신의주가 가까워가지고 신의주에서 이제 살던 사람이었는데, 군인 체제에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도병으로 강제로 끌려가니까네 이제 저항도 못하고 간부 연락선에 이제 타고 갔을 때 이제 많이 두드려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을 하고 광복군에 합류를 한 바 있는 장준하 선생이 그 돌베개를 통해 가지고 책을 냈을 때 장도영 참모총장이 좀 줄 데가 없었다. 민족적 그 광복의 의지가 없었다. 그냥 순응하고 살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 스타일로 봤을 때는 장도영 장군은 그냥 순응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도망가려는 생각도 내가 꼭 광복군에 가가지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이런 의지도 없었을 거고,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저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 스타일로 봤을 때는 내성적이고 절대 그 자신의 입장 표명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군 시절에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사병으로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전쟁터에서 배고프고 작전 수행은 제대로 안 되던 그 시절에 군생활 한 것은 그렇게 제가 방점을 찍지는 않고 싶습니다.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해방 공간에서 이제 재미난 것이 뭐가 있느냐면, 해방 공간에서는 대개 이제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면은 그 졸업장 들고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교사 임용을 시켜줬거든요. 지금처럼 임용고시를 치는 것도 아니었고, 대학에서 사범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식자층이 부족했으니까. 그래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장도영 장군도 신의주 동중에서 교편 생활을 잠시 했었는데, 나이 22살에. 그래 이제 11월 23일 날 신의주 반공의거가 벌어지죠. 그래 소련군이 이제 북한에 이제 보조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학생들을 학살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체제는 틀려먹은 것이다. 그래서 월남을 해요. 신의주에서 월남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좀 자유로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평양까지 기차를 얻어 타고 그리고 이제 그 평양에서 다시 그 개성 부근까지 이제 기차를 얻어 타고 와가지고 38선을 넘어야 되는데 다만 그 학도병으로서 일본군에서 뒹굴던 전력이 있으니까 38선 넘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1945년 12월 달에 그때 막 창설된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장교들을 이제 그 이렇게 그 장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사영어학교라고 있어요. 지금의 그 태릉 육군사관학교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이영준 장군 일본군 대자 출신이었던 이영준 대령이 이제 그 소위 그 학도병 형역도 있으니까 군생활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이제 영어가 조금 이제 됐어요. 그 사람은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영어가 조금 되고 일본어가 유창하던 사람인데 통역 장교로 쓰면 뭐 나쁘진 않겠다 해서 추천서로 써줘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 군사영어학교라고 하는 것이 추천서만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었어요. 키, 몸무게 이런 건 따지지 않았고 보편적으로 이제 장애만 없으면 되는. 그래서 46년도에 이제 그 소위로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일본군 계급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참위로 이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되는데 47년도부터 이제 그 한국식 계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방연대에서 군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영어하고 일본어가 능통하고 중국어가 약간 됩니다. 중국어도.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군 경력을 따지기가 참 애매했는데 초스피드로 이제 올라가게 돼요. 계급이. 야, 이 사람 어제 소위였는데 오늘 중이네. 하더만 다음날 대위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창군 과정에서는 능력만 조금 인정되면 진급이 팍팍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오늘날과 같이 야전에서의 생활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 진급의 경우에는 미 군정청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국방경비대 하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령까지 갔는데 중령까지 갔다가 49년도에 이제 미 군제 육군본부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육군본부에 가서 이제 그 업무 지시를 받으러 갔더니 대령 진급을 축하한다고. 예? 제가 대령입니까? 그래 이제 그 백순엽 대령의 후임으로 정보국장을 맡으라고. 그런데 정보국장으로 있던 그 시절에 이제 김종필 중위도 데리고 있었고 박정희 그 문관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소령에서 군 생활이 끝나버린 박정희에게 월급도 주고 그래 이제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뭐 생필품, 담배, 술 같은 걸 많이 제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생활비 좀 하라고. 박정희에게는 그 더할 나위 없는 그 인연인 셈인데 그래 이제 제가 기억이 이제 나는 것이 사람을 잘 챙겼어요. 물론 정치적인 성향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한국전쟁 당시에는 육사단장으로서 용문산 전투에서 그리고 8.5 전투에서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다만 중공군이 작전을 착각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좀 따라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단장으로서 별 하나를 달고 인정을 받으니까 이 사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야전에서도 능숙하네. 괜찮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예의주시를 하는데 그때 국방장관했던 이기붕 씨가 이거 예의주시를 해요.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이 정도 사람이면 야전에서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도영 장군의 인생의 실책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 군단장을 역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기붕 씨가 백업을 해주니까 소장 진급이 무리 없이 가는데 이렇게 되자.
장도영 장군이 이기붕의 양아들을 자처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충성을 하겠다는 식으로.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했는데 장도영 씨도 그런 거였어요. 그래 이제 그 장도영 장군이 그래 이제 이군 사령관까지를 갔죠. 중장 계급을 달고 갔는데 이제 그 최경록 장군인가요? 그 육군 참모총장이 조금 뭐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 장면 총리가 이제 교체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군에서 내보내기는 아까우니까 이군 사령관으로 내려가라. 좌천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장도영 장군이 참모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새로운 참모총장을 굳이 뽑아야 된다면 우리 미군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잘 통하는 장도영 장군하고 일을 하고 싶으니까 그 사람을 참모총장으로 임명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를 했어요. 의견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젠가 군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육관구 참모장 김재춘 대령은 박정희 장군과 상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여당의 여성 지도자였던 박순천 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장도영 장군을 설파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뭐냐면 그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이기붕의 양아들이었다는 식의 그걸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희석시키려고.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5.16이 나고 한 달후 만에 이제 그 장도영 참모총장이 구속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옥안에서 장도영 참모총장 했던 얘기가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직접 들은 얘기인데 떠오르네요. 내가 참모총장 한번 해보려고 그 금권 정치, 그러니까 돈만 주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오이영 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2천만 원을 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천만 원에 참모총장직을 산 건데 2천만 원이 간단한 돈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집 한 채가 100만 원 하던 시절, 양옥집 한 채가 24평 양옥집 한 채가 100만 원 하던 시절이니까 24평 양옥집 20채 값을 주고 참모총장직을 산 건데, 그러니 뭐 참모총장직에 대한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엉성하고 늘 오해가 있고 의문부호가 붙고. 그래 이제 그 군이 좀 이렇게 혼란하다 할 때 장면 총리나 내각에서 군을 지적할 때마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 걱정 못 들으매라고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마복이라 해가지고 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내가 살아나는 길은 뭘까, 요 고민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운명의 5.16이 다가오는데 운명의 5.16에서 왜 막지 못했느냐 하는 책임에 대해 가지고는 장도영 참모총장도 장도영 장군도 막지 못한 책임은 있다. 하지만 왜 막지 못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구구절절 변명으로 일관한 측면이 있죠. 여러 번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지점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내일 또 후편에서 이제 다시 그 2편에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장면 내각 하에서의 그런 군의 움직임, 그리고 이제 그 5.16을 진압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는 따로 방송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방송을 편성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맛있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